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최준균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발표 준비를 위해서 타이틀을 잡아보기를 CPS라는 단어를 써봤거든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 단어를 쓰게 됐냐면, 옛날에 미래창조과학부 만들기 전에 기획 작업을 했을 때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피캐스트 리포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이 50년 이상 패권 국가가 유지됐고, 그 뒤에 앞으로도 패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분들이 CPS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금 CPS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공지능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CPS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앞에 이 디지털 데이터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주제가 제가 미래 지식 생태계에 대해서 개인들은 이제 잘 살아남으시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는 어떤 연구를 하실래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는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러고, 저희 지금 메가존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CPS하고 인공지능의 투자 분석 보고서를 저희들이 쓸 계획이에요. 지금 작업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지식 데이터 플랫폼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도 10년 전에 만든 작업인데, ICT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ICT 산업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쪽 산업들, 지금 교통이나 의료나 이런 산업들이 사실은 그 ICT 산업보다 더 커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죠. 그 산업들이 지금 ICT를 도움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버 생태계하고 물리 생태계가 이제 연결되는 상태가 와야 되는데, ICT가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줘가지고 다른 산업을 갖다 획기적으로 바꿀 거냐 하는 게 이게 CPS의 핵심이고, 이게 오바마 피캐스트 리포트에 다 150페이지 좀 넘는 자료에 다 적혀져 있고요. 작년에 AI 경쟁력 보고서를 미국에서 만든 것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10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인공지능 분야에라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적은데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네트워크 인프라가 제일 좋아야 돼요. 어찌됐든 네트워크 업체는 어떤 인공지능도 안 되거든요. 그 유선 네트워크 5G, 6만 계속 잘 깔아야 되고, 광 네트워크 잘 깔아야 된다. 가장 경제적으로. 그게 두 번째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쏟아 들어오잖아요. 옛날처럼 전산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잘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서관에 찾아갈 일이 없다는 거죠. 도서관에 찾아가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쓸모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는 창의성을 기대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창의성을 기대해야 되느냐면요, 돈 벌고 싶으신 분들한테 창의성을 기대해야 되는데, 저는 한 5년 전에 기후변화 위크에다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GNP가 10만 불이 되면 그때 에너지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기여하시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제가 보기에 미래 우리나라가 GNP를 10만 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총균세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분이 지금 다시 책을 쓰면 총균세 인공지능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결국 미래의 새로운 산업 생산성의 핵심이 되는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놈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고민이죠, 사실은요. 그거를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0년 전에 만든 건데, 그때 오바마 피캐스트 리포트를 보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로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만들었던 자료인데, 거기에도 보면 NIT라고 부르더라고요. 네트워크 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패권 국가 유지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이상의 미국이 패권 국가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CPS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CPS 핵심 속에 AI가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얘기하는 AI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확실하게 AI가 들어가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가 다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그때 만들었어요. 5개 어떤 생태계로 바뀐다는 거죠. 생태계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작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제가 변재일 차관님 시절에, 지금 의원이시죠, 그때 초고속 인터넷 1등 국가 할 때 제가 기획 작업에, 에틸에 있을 때 기획 작업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될 타임이 아닌가, 유재민 국장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게 AI 시대가 오잖아요. AI 시대가 오는데 이 패를, 우리나라 혼자만 패를 뚫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패를 뚫는데 이게 그 바둑의 흑백 패가 아니거든요. 패를 뚫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이런 부침을 겪었어요. 앞으로는 이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여기에 어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이 이런 분들도 나의 경쟁력은 어디서 생기나 이러는 거죠. 같은 기술을 보더라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이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략이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자병법 같은 전략이 중요하다고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oT 기술 누구나 연구하고 있죠.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거대 담론을 오늘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IoT에 AI 기술 연구하느라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거대 담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 IoT하고 결국 클라우드하고 이 데이터가 일낼 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연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할 건지는 고민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걸 딱까지도 보니까 우리 그 수학이나 과학 잘하시는 분들만 지식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김연아도 인공지능인이고요. 스포츠 잘하는 사람도 인공지능인이라고요. 근데 앞으로 새로운 지식들이 어디서 나타날 거냐, 이 짝짓기 잘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기술이 짝이 맞는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경험, 새로운 어떤 지식 공유 공간, 이거 잘 만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도 약간 그런 공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떤 체험의 공간들. 근데 이게 그 경험이나 체험이 항상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쁜 체험을 하거나 나쁜 경험을 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잘해야 된다고 사실은요. 그래서 미래 지식 데이터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가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산업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데이터하고 정보하고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상상력이 제일 문제가 되죠. 그것이 앞으로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상황이고요. 확실한 거는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텐데, 메타버스가 메타버스에서 끝날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CPS 적용돼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생태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5분 동안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미래 지식 생태계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확실한 거는 여태까지 ICT가 통신하고 방송 산업에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 산업에 퍼뜨려 줘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과학기술부가 모든 다른 부처에 코디네이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너네들 어떻게 플랫폼 구축할래? 에너지, 교통산업.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ICT 기술 자체만 머물면 안 되고 다른 산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산업에 인프라 역할을 해줘야 되고 기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 확실한 거는 이것이 과거를 상상하면 안 되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AI를 갖다 어떻게 탑재를 할 거냐. 지금 AI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들 해보니까 일반 사람들 가르치려면 너무 어려워요. 중소기업이랑 협력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건 AI 기술도 계속 발전되지만 이거를 탑재해서 잘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대기업만 가지고 AI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GNP가 10만 불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죠.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빨간 색깔로 쓴 것이 뭐냐면 AI 인프라 잘 구축해달라는 거거든요. 정부의 할 일은. 그리고 사람 기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300년 이상 세계 선두권에 계속 유지하려면 제가 보기엔 AI 인프라 잘 구축해야 돼요.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거는 숙제죠. 여기 국장님이나 R&D 담당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거는요, 지금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은요, IoT거든요. IoT는요, 가입자가 1억 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신 가입자들 1억 명 정도 된다고 치면
앞으로는 이건 100억 개가 넘는 망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인프라 구축을 과거의 인터넷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해서는 안 돼요.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이나 리얼타임에 대한 리퀘어먼트나 이런 것들이 현재 통신 인프라 가지고 안 됩니다. 현재. 확실한 거는 그럼 KT나 SK텔레콤이나 새로운 인프라 만들어야 되죠. 아마 지금 현재 있는 5G 인프라 가지고 이런 새로운 어떤 AI 인프라로 적용하는 거는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CPS 생태계에서 핵심이 이 네 가지를 키워드를 꼽았는데 결국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산업사에서는 어때 규모의 경제였었거든요. 근데 연결의 경제는 뭐냐면요. 연결 왜 시키냐고. 돈 좀 깎아보려고. 투자비 좀 깎아보려고. 이거거든요. 시너지가 나야 돼. 시너지가. 시너지가 안 나면 연결의 경제가 소용없는 거죠. 왜? 내 투자비를 절감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거나 이게 연결을 통해서 시너지가 나야 투자비를 줄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더 할 수 있죠. 그걸 끼리끼리 모이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짝이 맞느냐? 그거는 따져봐야 돼요. 짝이 맞는 놈이 있고 짝이 안 맞는 놈이 있거든요.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결국 클라우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모든 걸 담는 거의 기본 핵심은 클라우드거든요. 클라우드가 모든 사람의 핵심 플랫폼인데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여기 담아야 되잖아요. 어디에다 담을 거냐고.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어야 돼요.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그러는 거고요.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CPS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중국이 제일 빨라요. 미국보다 더 빠르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걔네들 AI 인프라 새로 깔고 있어요. 3년 전에 3노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한 80개 노드로 확장한다고 그랬거든요. 80개 도시로. CPS 인프라입니다. 그게. 미국이 중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게 CPS 인프라라는 거죠. 디지털 트윈 인프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돈 버는 방식이죠. 밸류체인이죠. 돈 버는 방식이 옛날 같은 돈 버는 방식으로 돈 못 벌입니다. 새로운 밸류체인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기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하고 AI 솔루션을 어떻게 올릴 거냐 하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잘 안 올라가거든요. 알고리즘이. 올리려고 하려면 뭐 걸리는 게 많아. 저희들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AI 칩이나 이 솔루션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확실한 건 AI 알고리즘들 너무 많아요. 그걸 올릴 수 있는 칩들도 너무 많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우리 IITP에서 만든 R&D 로드맵 보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공부하느라고. 결국은 그 다음에 할 일이 결국은 인간이 이 관리를 다 못하거든요. 그런 디바이스들을 언제 다 관리합니까? 사람이 관리하는 거는 이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그 스스로 돌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제어도 해야 되고요. 이런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놈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이 데이터가 아주 문제가 많은 놈이에요. 패러독스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데 데이터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수집할 때 잘못된 수집을 하면 데이터가 이상한 짓을 해요. AI 알고리즘이.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돈을 어디서 벌래 하는 거죠. 돈. 새로운 생태계에는 경험을 가지고 돈을 벌어라 하는 것들. 메타버스도 약간 그런 계열의 그거고요. 사실은. 이런 걸 갖다 새로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죠. 그렇죠? 빨리 끝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거냐 이것들도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한 이슈이긴 한데 나중에 다른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태계가 과거의 생태계가 다른 게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싸게 팔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물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를 위해서 살래? 사람이 돈을 벌 때요. 돈만 많이 벌면 좋은 게 아니에요. 돈 벌면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어떤 일을 농사를 지어도 재밌어야 돼. 재밌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펀 산업이 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재밌어야 되냐. 요거 새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하는 거 두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능형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해라. 우리 저희 작년에 그 과제를 만들 때도 결국 클라우드 중요한데
클라우드를 어떻게 똑똑하게 운영할래 하는 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인공지능 알고리즘 여기 다 올려야 되죠. 어디서 돌아갑니까? 알고리즘이. 그다음에 가장 고민을 해야 될 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하려면요.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접근성과 활용성이 좋지 않으면 알고리즘 계속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거 잘 쓰는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아줌마나 할머니나 꼬마들이 못 써요. 쓰기 쉽게 만들어줘야죠. 쓰기 쉽게 패키지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영상인식이나 음성인식 잘하는 거 계속 하시고요. 새로운 생태계, 결국 CPS 생태계에다가 결국 인공지능 넣는 작업을 해서 과학기술부가 다른 부처를 좀 도와주시라 하는 거죠. 좀 더 아니까 도와주라는 거고.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아바타라는 얘기했냐면 이게 새로운 어떤 지식의 생태계가 오는 거는 이게 사람들한테 충격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식민지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노예 문명이 생겼어요. 아메리카 대륙에 발명함으로써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지식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요. 어떤 게 새로운 어떤 콜로니 현상, 식민지화 현상과 노예 문명이 만들어지는 노예가 이제는 다행스러운 게 사이버 노예. 그게 아바타 세상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돈 좀 많이 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